2주 전에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문화교육국은 이들에게 전국의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 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 조정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19년 1월 24일에 내린 지령입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화성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방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 사항을 5월 3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미통당 것들의 적폐무리, 선거부정 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차기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령과 갈등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취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385조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10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 언론 시민연합과 같은 언론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38조입니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하여 역도노민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들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의제 77호 중에 1, 2는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문과 보도자료입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증거입니다. 의제 219조입니다.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 대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의제 78호 중에 4,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78호 중에 3,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의제 78호 중에 5,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제 78호 중에 1, 그래서 이 USB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당하여 취소 소송을 하였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상급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